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월요일이 와서 저도 너무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도 또 이번 주 힘내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또 주말이 오고 또 주말에 열심히 놀 수 있으니까요. 오늘 출근하시면서 오늘 뉴스들 또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먼저 지난 주말 동안 있었던 세계 뉴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뉴스를 짚어드릴까 했는데요. 그래도 지난 주말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소식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현지 시간으로는 9일에서 10일이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DC에서 미중 무역 협상이 진행이 됐는데요. 그 결과는 결국 노딜로 끝나게 됐습니다. 아무런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로 인해서 미국 현지 시간으로 10일 오전 0시 1분을 기점으로 미국에 대한 관세 전격 인상이 됐습니다. 앞으로 협상을 계속하기로 밝혔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협상이 종료된 뒤에 트위터를 통해서 지난 이틀간 미중은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면서 앞으로 협상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미 측 대표단은요, 중국과의 협상에서 3, 4주 안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3,25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최후 통첩성 경고를 했는데요. 이미 무역 전쟁 중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10일에 결정이 됐잖아요. 발효가 됐고요. 그 규모는 2,500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3,25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도 인상을 하겠다라고 밝힌 건요. 결국 중국산 수입품 모든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중국이 아니겠죠. 예고대로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면서요. 중국은 즉각 깊은 유감을 밝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보복 조치에 나설 것이다 라고 유감을 표시했는데요.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요. 미국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되면 이에 맞설 중국의 보복카드로 미국의 국채 매각 그리고 위안화 평가 절하 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1조 1,23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미 국채 보유국인데요. 이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각하게 되면 이 미국 국채 가격이 폭락하고 또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서 이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를 초래하겠다라는 압박 카드인데요. 이 미국 국채 매각은 중국이 내세우는 보복카드 가운데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평가가 됩니다만 현실화하기에는 좀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요, 농산물에 대한 보복관세, 또 중국 금융시장의 개방 지연, 미국산 제품 불매운동, 미국 관광 중단 등도 중국의 보복카드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한령을 겪어봤잖아요. 중국의 보복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다음 달 일본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이 정상회의에서 두 정상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온 건데요.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폭스뉴스 썬데이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을 전망했는데 앞으로 몇 주 내로 최종적인 무역 합의안이 도출된다면 오는 6월 말에 열릴 G20에서 양국 정상의 서명식이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커들로 위원장은 중국의 합의사항 입법화 여부가 최종 관건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추가적인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중국이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을 베이징으로 초청했다고 전했지만 구체적으로 잡힌 일정은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북한과 관련한 뉴스를 또 짚어봐야겠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정부가 압류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토가 어제 미국령 사모아에 도착했습니다. 이 선박은 북한 석탄 불법 운송 혐의로 지난해 4월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가 됐고요. 미국 정부가 압류해서 3주간에 걸쳐서 사모아로 옮겼습니다.
미국의 해안경비대는 중요한 전략적 위치 때문에 사모아를 선택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사모아 정부와 강한 우호적인 관계와 현재 동반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선박이 인도네시아에서 출발하기 전에 조사팀을 보내서 선박 상태 등을 확인을 했고 파고파고 항에도 이 파고파고가 미국령 사모아에 있는 항구입니다. 파고파고 항에도 미리 해안경비대와 해병대 인력 등을 파견해 점검을 했습니다. 해안경비대 관계자는 법무부 주도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조사를 마친 후에 선박이 이동할 예정이라며 선박의 다음 행선지는 알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최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에 이 와이즈 어니스토의 압류 사실을 밝힌 겁니다. 게다가 이와 관련해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또 발언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장관이요. 최근 연설에서 과거 북한과 했던 시도와 합의들은 더 많은 북한의 핵과 외교적인 실패를 낳을 뿐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정권의 대북 외교는 두 번 다시 북한의 핵 파일을 열어볼 필요가 없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는 전임 정권이 북한과 벌였던 비핵화 협상이 북한의 핵 생산을 막지 못했고 현 정권은 이런 전철을 밟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이요, 북한에 대한 비핵화 기조를 재확인했고 또 이를 위한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전해드렸던 버스 대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버스 노조에 예고된 총 파업이 15일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오늘 버스 노조와 비공개 회동을 하게 되는데요. 지자체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또 당장 버스 파업에 어떻게 대처할지 구체적인 추가 대책은 정부 입장에서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버스 노조 지도부의 비공개 회동에서 주 52시간제에 따른 인력 충원, 임금 인상 등의 요구사항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노조는 환승 비용 부담 여력을 정부가 높여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파업이 주 52시간제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근로시간 단축으로 버스 기사를 충원하려면 결국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가장 심각한 경기도의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 재원이 연간 3천억 원입니다. 시내버스 요금 200원을 올리게 되면 상당 부분 충당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 계산인 상황이고요. 그러나 여전히 요금 인상이 어렵다는 지자체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한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불거진 이야기인데요. 이 소송전의 중심에는 전기차 매진을 선언한 폭스바겐에 대한 배터리 수주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12일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이 최근 공개한 소송장에서 LG화학은 폭스바겐의 미국 전기차 사업에서 SK이노베이션의 승리가 LG화학의 사업을 제약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폭스바겐 공급 계약을 비롯한 잠재 고객을 잃었고 이에 따른 손실 1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LG화학은 후발주자인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2차 전지 영업비밀 침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전지사업법인 SK배터리 아메리카가 있는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달러도 요즘 문제죠.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달러와 투자에 뭉칫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미중 무역 협상이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가 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따른 환율 강세 흐름이 지속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환율이 단기에 급등한 측면이 있는 데다가 향후에도 강세를 지속할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좀 엇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안정적인 투자 방법으로 환율이 떨어질 때를 기다려서 분할 매수하는 방식을 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초의 달러는요 1116원이었고요. 원달러 환율이 5개월 만에 1180원대로 치솟았습니다. 지난 10일의 환율은 장중에 1182.9원까지 상승을 했고 그로 인해서 2017년 1월 17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 가장 많이 본 뉴스 1위는요. 신동빈 롯데 회장이 아시아나 인수 100% 생각이 없다라는 소식입니다. 처음 공식 확인을 했는데요. 현지 시간 9일 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미국 루이지애나주 레이크 찰스에서 열린 롯데케미칼 에탄 크래커 에틸렌 글리콜 공장 준공식에 앞서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의향이 있냐라는 질문에 100% 없다라고 답했는데요.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후보군으로 그동안 SK, CJ, 한화, 애경그룹 등과 함께 롯데그룹이 거론돼 왔는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었습니다. 한편 중국 시장과 관련해서는 우리 그룹의 아주 중요한 시장이라면서 포기할 수 없고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호텔롯데 상장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요. 언젠간 상장해야죠 라면서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3위에는요. 3기 신도시 이야기가 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일산과 파주가 분노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일산 신도시 등 1, 2기 신도시 주민 500여 명, 정부의 3기 신도시 지정에 반발해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12일 오후 6시 30분부터 2시간여 동안 파주 운정동에서 3기 신도시 지정 반대 집회를 연 건데요. 집회에 참여한 주민들은 고양 창릉지구 3기 신도시 지정 취소, 고양시장의 주민 소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해임 등을 요구를 했습니다. 특히 주민들은 3기 신도시 지정보다 일산, 운정 신도시 일대 교통 인프라 확충이 가장 시급하다라고 입을 모았고요. 3기 신도시 지정 후에 1기 신도시인 일산, 2기 신도시인 운정 일대 집값이 하락할 것이다라는 우려도 표출했습니다.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고 주말 사이에 많은 내용들이 쌓였는데 또 내일 이 시간에 제가 뉴스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화이팅 하면서 월요일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